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국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지용의 시 향수를 공부할 텐데 향수라는 시는 굉장히 한국에서 잘 알려진 그런 대표적인 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난방, 집에 추운 날 난방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 바닥에다 온돌이라 그러죠. 이렇게 불을 뗀 쪽은 따뜻하고 이제 식어가는 연기가 이렇게 나가는 쪽은 차가워요. 그래서 불을 뗀 쪽을 아랫목이라고 부르고 이 차가워진 부분을 윗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겨울에 추우니까 가족들이 모두 불이 뗀 쪽, 따뜻한 쪽으로 몰려든단 말이야. 그치?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제 방이 식지 말라고 이불을 깔고 그 이불에다가 다리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거나, 또 아이들은 거기에 엎드리거나 이러면서 뭐 군밤, 고구마, 뭐 기타 등등 이런 군것질을 하면서, 그쵸?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빠, 엄마, 할아버지, 어? 나 형제들 이 모두 아랫목에 다 모이다 보니까 서로 원하지 않더라도 대화를 하게 되는 거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삶의 이야기, 지혜로운 이야기, 그치? 이게 자연스럽게 서로 가족들이 모여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건전하고 가족 중심적인 그런 그런 품성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겨울이 되면 벽난로를 피웠다 그래요. 옛날에 부엌에다가. 그러면 미국 집들은 굉장히 크지만 겨울에 특히 북부 지역 이런 데서는 다 벽난로 주변에 모여들어서 아버지 윌리엄스에게 아들 데이비스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치? 이런저런 살아온 이야기들, 전설적인 이야기들, 삶의 가치들 이런 걸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렇게 건전한 품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왔던 문화 인류학자가 한국의 아랫목과 미국의 벽난로는 같다.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국인의 어떤 품성을 만들었고 또 미국인의 품성을 만들었다. 이게 문화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방역하는 과정 중에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범 국가가 되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지금 본받으려고 하고 있죠. 일본만 빼놓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범적인 그런 방역에는 국가의 역할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은 바로 고향의 아랫목에서 시작한 것이다. 이게 한국인의 기본적인 정서를 만드는 어떤 배려, 어?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된다는 거죠. 오늘은 한국인의 기본적인 정서, 문화의 밑바닥이 흘러가는 힘, 그런 걸 에토스라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에토스라고 불러요. 이 문화의 힘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종교는 뭐 불교도 들어오고 옛날에 또 그 샤머니즘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기독교도 들어왔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건 불교건 샤머니즘이건 가서 기도를 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항상 똑같았다는 거야. 바로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달라. 우리 집안이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자식이 지금 멀리 가 있는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게 해달라. 비는 거죠. 하나님이 대상만 바뀐 거예요. 그러나 문화적인 기원 방식은 동일하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시를 통해 한국인의 밑바닥에 흐르는 그런 어떤 근원은 뭐냐? 그런 걸 갖다가 이런 시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그리움은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시를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정지영의 향수라는 그런 시를 갖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향수라는 말 자체가 바로 뭐냐면 향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학적으로 이렇게 또 많이 알려진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노스텔지어라고 불러요. 노스텔지어. 근데 이런 걸 꼭 알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지은이 정주영이라는 분은 1902년에 탄생하셔서 1950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짧은 생애를 사신 분이죠. 시인입니다. 뛰어난 언어 감각을 지니고 있어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나신 시인 중에서 그 서정주라는 분을 빼놓고는 가장 뛰어난 천재적인 시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그 사상이나 이런 것도 좌파 공산주의가 아닌데, 근데 특이하게도 그 해방이 된 다음에 북한을 선택해서 월북을 하셨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오래 살지는 못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분이 월북하기 전에 그 남겨놓았던 많은 시들 이런 걸 갖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고향이라는 시 이런 건 고등학교 때 꼭 배우게 돼 있고요. 유리창, 그 다음에 백록담 이런 시가 있는데 우리가 다음에 시간이 날 때 정주영의 고향과 유리창도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 59쪽을 펴주세요. 같이 읽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을 볼게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름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렇게 된 일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자, 실개천이 나오는데 조그만 그 개천이죠. 이 실개천을 통해서 어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도시적인 느낌보다는 시골의 느낌을 받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향토적 시어다 이렇게 불러요. 향토적 시어다 아니면 토속적인 시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향토적 시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향토적 시어는 어떤 시골의 느낌, 감각을 심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겠죠. 다음 옛 이야기를 지줄대며 떠들며 신개천이 돌아간다. 이 실개천은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실개천을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즉 사물에다가 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불러요. 의인법, 비유법 중에 하나인데 그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그런 수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얼룩배기 황소를 갖다 시각적으로 표현했네요. 얼룩배기라고. 근데 여기서 보면 얼룩이라고 돼 있잖아요. 얼룩은 그 알록달록한 그런 모습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 시골에 가면 그 젖소 있잖아요. 젖소, 점박이 젖소. 그건 외국에서 들어온 종이에요. 원래 우리나라에는 얼룩소라 그래갖고 다른 말로 칡소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그 누런 소가 아니라 이 검은색 그 줄이 이렇게 쭉쭉 있었던 그런 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한국의 고유의 소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어설픈 비평가가 얼룩배기 항소라는 걸 보고 이거는 그 알록달록한 젖소를 가리킨다. 이거 우리나라 소가 아니다. 그래서 이 시는 어떤 그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얼룩소라는 게 옛날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키워지고 있죠. 물론 많이 키워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얼룩소는 키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 우는 곳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금빛 게으른 울음 공감각적 심상이 되겠죠. 청각을 시각화한 것 여러분 이제 공부를 했죠. 그곳이 차마 꿈엔들 리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문형입니다. 의문형. 이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진짜 묻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물음의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설의법이라고 불러요. 설의법. 의문 형식을 통해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에 그 세부적인 걸 좀 공부했는데 1년의 느낌은 어때요? 그렇죠? 벌판. 실개천도 가고요. 황소가 길게 이렇게 울음을 웁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뭔가
그 한가로운 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평화로움이 느껴지고요. 자, 1년에서는 바로 고향의 모습을 평화로움과 한가로움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고향은 평화롭고 외면적으로 한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2연으로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질화로에 제가 식어가면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화로가 뭘까요? 질화로는 그 옛날에 노쇠 그릇에다가 숯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 따뜻하게 해서 방 안에다 놨던 그 조그만 난방 도구가 되겠습니다. 난방 도구. 거기에다가 이제 그 가족들이 이렇게 다 저녁을 먹었는데 아버지가 늦게 오면 거기다가 된장국 같은 걸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서 그 늦게 돌아오신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뜻한 밥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늦게 이제 돌아온 아들에게 이제 밥을 차려주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밤에 거기다 고구마 같은 거나 계란 같은 걸 두으면 그게 구워지는 거죠, 군밤. 그래서 그 고구마나 군밤 이런 걸 먹는 겁니다. 이 고구마하고 군고구마하고 군밤은 그 옛날 우리 시골에서 먹던 그 군것질의 한 종류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에서 이렇게 팔고 그러는데 이런 데서 나온 거죠. 지라로에 재가 식어간다. 그런 건 이제 시간이 지났다. 시간이 지났다. 그 다음에 계절이 또 나오죠. 겨울밤이 깊어지고 있다. 겨울밤이 깊어진다. 재가 식는다는 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손을 대면 그 어때요? 이렇게 그 차가워지죠. 점점 따뜻했던 게. 그러니까 촉각적 심상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화로는 옛날 시골에 있는 거니까 향토적 심상이 되겠어요.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인 거죠. 추운 느낌이 들죠. 그런 걸 갖다가 바람 소리를 아주 세차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청각을 시각화해서 공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바람 소리라는 그 소리, 청각을 말을 달린다라는 그 시각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공감각적 표현이 되는 거죠. 집베개도 역시 옛날 시골에서나 볼 수 있었던 향토적 심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겨울밤의 정경, 이 계절이 드러난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늙은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고향 그러면 부모님도 생각나고 어머님도 생각나고 하겠죠. 근데 시인에게는 아버지가 먼저 생각이 나네요. 어떤 분에게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지만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났고요. 그럼 다른 가족들은 없을까요? 그렇죠? 자 그럼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3년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함부로 쏜 화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함부로 쏜 화살은 장난꾸러기들이 뭐 화살 같은 걸 갖고 아줌마들 뭐 길 가는 그 처녀 애들에게 이렇게 쏜 게 아니라 미지에 대한 동경, 머나먼 세계에 대한 꿈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풀섭 이슬에 함추름은 이렇게 젖어 있는 모습이 가지런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머리를 감았는데 헝클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지런히 이렇게 머리가 젖어 있으면 함추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은 바로 뭐가 된다? 꿈 많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 되는 거죠. 고향이다 그러면 또 내가 어린 시절 꿈을 꾸던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년으로 넘어갈게요. 4연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그러면 직유법이죠. 직유법 그렇죠? 뭘 표현한 거예요?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어린 누이의 검은 귀민머리 머리카락이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같이 보인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모모 같은 모모처럼이 되면 직유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관념은 어린 누이의 귀민머리를 뭐가 되는 겁니까? 보조관념인 밤물결에 표현한 거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뭐 소박하다,
평범하다. 사철 발벗은 아내가 그 계절 내내 발을 벗었다. 이런 것들은 그 일하느라고 제대로 챙겨 입지 못했다는 거죠. 그 아내가 그 고향에서 살 때 고달프게 살았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가운 햇살, 촉각적 심상이죠. 햇살에 등을 주고 이삭을 줍던 곳, 그것이 이칠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연에 또 아버지 외에 다른 가족들이 나오는데 어머니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린 누이, 그 다음에 아내와 같은 여성적인 존재들이 나오죠. 아까는 아버지라는 남성적인 존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안 나올까요? 그건 아마 그 시인의 특정한 삶에서 어머니가 뭐 일찍 돌아가셨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찾아보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연은 어린 누이와 아내에 대한 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연으로 볼 때 당연히 그 시인이 뭐가 되는 겁니까? 어린 시절의 고향만을 꿈꾼 게 아니라 시인이 어린 시절부터 결혼하고 나서 초기까지는 고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기의 그 성장과 관련됐던 그런 고향 자체를 다 그리워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오연. 하늘에는 섞은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에는 섞은 별, 섞은이라고 하는 건 듬성듬성, 듬성듬성, 사이가 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별은 빡빡하게 있는 게 아니죠. 듬성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흐르는 거죠. 네.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뭐 좀 동화적인 분위기, 신비로운 분위기가 나오고요.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까마귀는 알겠는데 서리 까마귀는 뭡니까? 가을 까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서리가 내릴 때 우는 까마귀. 그렇죠? 이 계절적 소재가 되겠습니다. 서리가 바로 계절을 뜻하는 거예요. 가을이구나, 늦가을이구나 이런 걸 알려주죠.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초라한 지붕으로 볼 때 시인은 어렸을 때 시인의 고향은 가난했다. 고향집은 가난했다. 부자는 아니었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도란도란. 이게 도란도란. 올망졸망. 울멍울멍.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음성 상징어라고 불러요. 음성의 뜻을 갖고 그 느낌을 갖고 어떤 사물, 세상의 어떤 것을 상징한다 그래갖고 음성 상징하라고 부릅니다. 음성 상징어를 통해 단란한 고향집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제 5연까지 끝났습니다. 이 5연을 끝나는 동안 이 시는 자기 고향에 대한 그 평화로움,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모습,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주 그 검은 머리가 아주 그냥 까맸던 여동생, 그 다음에 그 고생하고 일하고 다녔던 아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어린 시절의 꿈, 그렇죠? 그 다음에 계절로 변해가면서 지나가는 고향의 집,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정리. 이 시는 자유시가 되겠습니다. 자유시라는 건 저번에 말했듯이 그 음악, 운, 울률, 리듬이 겉으로 드러낸 게 아니라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음악적인 요소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뭐 하는 곳, 고이 처음에 1년에 보면 울음을 우시는 곳, 집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 다음에 희적시던 곳, 이삭 줍던 곳, 도란도란 거리는 곳, 니은 곳, 던 곳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내재율을 만들고 또 각 연마다 후렴구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가 반복되면서 음악적인 요소를 만들죠.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반복이 되면 음악이 되는 것이다. 리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이 되고요. 다음 서정시가 되겠습니다. 서정시란 나의 정서를 표현하는 걸 서정시라고 불러요. 다음 성격, 향토적이다. 고향을 묘사했다. 묘사적이다. 그 다음에 다양한 촉각적, 시각적, 공감각 이런 걸 통해서 감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제재라는 말은
주제와 관련 있는 주요 소재를 제재라고 불러요. 제재는 고양이고요. 자, 이 시의 특징은 바로 무엇입니까? 향토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 후렴구 반복을 통해 정서를 집약하고 있다. 후렴구, 바로 뭐야?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런 걸 반복하는 걸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음악성도 만들어지지만 그 안에 내용으로서 자기는 고향이 잊혀지지 않는다. 너무 그립다라는 그러한 정서가 아주 강하게 집약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향수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시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에는 그 향수라는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자기 삶의 근원으로서 에토스로서 근원을 갖다 그리워하는 걸 그려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되는 시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심상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주 그다음에 운율이라든가 강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고향의 모습을 아주 잘 그려내고 있는 거죠. 너무 잘 그리고 있으니까 여기 시에 교과서에 실렸겠죠. 이게 잘 실패했더라고 한다면 교과서에 누가 이걸 실었겠습니까? 이 향수라는 노래는 일제시대 때 쓰여졌지만 1970년대인가요? 80년대인가요? 그 이동원이라는 그 가수가 또 이렇게 노래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노래를 갖다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들려주고 싶지만 뭐 시간상 좀 그렇고 선생님 또 찾기도 좀 힘들고 그래갖고 그거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시에 대한 과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과제를 해갖고 아래 그 과제란에다가 올리도록 하세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달고 거기다가 하기 전에 자기 번호하고 이름은 반드시 쓰세요. 안 쓴 학생들이 있어. 그런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걸로 선생님이 간주하겠습니다. 이름을 반드시 쓰십시오. 그렇죠? 자, 1번에는 향토적 시어를 찾아 모두 쓰시오. 향토적 시어 우리 공부하면서 찾아봤죠? 그걸 꼭 써보도록 합시다. 2번, 촉각적 심상이 쓰인 부분을 찾아 써보자. 촉각적 심상이 쓰인 부분을 모두 써보고요. 3번, 공감각적 심상이 쓰인 부분을 찾아 모두 써보자. 이렇게 해갖고 과제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를 갖다가 수행해서 밑에 과제란 학습란에다가 번호하고 이름을 쓰고 반드시 올리도록 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과제를 꼭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저기 그 향수 부분 수업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향수라는 시를 읽어보고 각 연마다 정리할 게 무엇인지를 갖다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를 한다면 굉장히 그 공부를 잘한 게 되는 것이죠. 자, 수고했습니다. 과제 하시기 바랍니다.